31번 보자. 31번 단어가 조금 중간중간 어렵게 나오는 건 다 적어줄게.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itutions, the symphony orchestra carries inside its DNA the legacy of the hunt. 자, respect가 존중하다니까 respect able이면 존중할 수 있는, 존중할 만한 이란 뜻이야. 존중할 만한. 그 다음에 institution이면은 여기서는 음악 기관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단체라고 해석해도 괜찮고, 음악 단체, 음악 기관, 음악 단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심포니 오케스트라 하면은 교향악단 정도로 갈 건데, 여기서 음악 단체하고 콤마 찍고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건 이게 똑같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교향악단인 음악단체 이렇게 가면 돼. 이건 아까 가장 존중할 만한이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좀 말을 이제 연결해서 해보면은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모든 음악단체들 중에서 가장 존중할 만한 그것은, 그 가장 존중할 만한 애는 가지고 있다. 그 DNA 속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사냥에 대한 레거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 자, 다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보면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모든 음악단체들 중에서 가장 존중할 만한 그것은, 가장 존중할 만한 그 대상은 DNA 속에 사냥에 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말이야. 음악을 보면은 이 음악에는 사냥에 대한 어떤 유산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속에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냥하면서 뭔가 했던 그 DNA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일단 그런 뜻이고, 다음 거. 엄청 기네. The various instruments in the orchestra can be traced back to these primitive origins. 자, 이거는 원시 기원이라고 해석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그 원시 기원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사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거든. 다시 읽어볼게. 처음부터. 다양한 악기들은, 인스트루멘트, 어디에서 해? 오케스트라에서 해. 다양한 악기들은 can be traced back to,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그 원시적인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악기들을 보면 그 원시적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할 거야. 그들의 earliest form, 최초의 형태들은 만들어졌어. 자, 잠깐 빠져나올게. either A or B 하면 A 또는 B라고 해석을 하거든. 여기 있어. either A or B 이런 식으로. 자, 최초의 형태들은 만들어졌는데 뭐로부터 또는 뭐로부터, 해석을 이렇게 할 거야. 뭐로부터? 동물로부터 또는 무기로부터, 해석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면 돼. 동물로부터 만든 건 이제 뭐가 있냐면 뿔, 가죽, 내장, 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최초의 형태의 어떤 악기들을 만들었다. 뭐 가죽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북이 될 거고, 뿔 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불어서 소리 내는 거, 그런 거 있겠지. 아니면은 무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그 무기는 이게 employ라는 단어가 적용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적용되어진 무기, 사용되어진 무기라고 이해를 하면 돼. 어디에서 사용되어진? Bringing the animal under control. 언더 컨트롤이면은 컨트롤 아래에 두는 거니까 통제하다, 진압하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동물을 진압하는 데 사용되었던 무기, 동물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되었던 무기, 이런 것들로 악기가 만들어지는 거래. 스틱이면 막대기고 보우면 활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처음부터 다시 깔끔하게 읽어볼게요.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원시적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최초의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로부터 또는 무기로부터. 어떤 무기? 사용되어진 동물을 통제하기 위해.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하고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닌 거야.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그 악기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야? 어떤 동물의 뼈나 가죽을 가지고 만든 악기들이고, 아니면은 동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들이 악기로 발전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돼. 다음 거. 자, 세 번째 문장 보면 Are we long to hear this history in the music itself,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and awe-inspiring assertiveness of those monumental symphonies that remain the core repertoire of the world's leading orchestra. 문장이 참 어려운데, 자, 여기까지만 일단 잘라서 해볼게. Are we long to hear this history면은 우리가 이러한 히스토리, 이 역사를 듣는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이 역사를 듣는 게 잘못된 거야? 어디에서? 음악 그 자체에서. 또 어디에서? formidable aggression. formidable이 아마 밑에 나와 있을 거거든. 밑에 강력한이라고 나와 있지. aggression은 공격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음악 그 자체에서, 아니면 강력한 공격성에서, 그리고 awe-inspiring이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라는 뜻이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실제로 그렇게 써보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assertiveness면은 당당함이라고 해석할게. 좀 편한 말로. 거기 밑에도 적혀 있긴 해. 누구의 당당함이냐면 이러한 기념비적인 교향악단의 교향곡에서. 내용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은 계속 따라와봐. 교향곡에서 that remain the core repertoire, 핵심적인 레퍼토리로 남아있는 뭐에서? 세상에서 선두적인 오케스트라에서 하고 이렇게 괄호를 닫으면 문장 구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this history라고 하면은 사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듣는 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사냥의 역사를 듣는 게 잘못된 거야? 어디에서? 음악에서? 음악이라는 걸 사냥의 역사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공격성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당당함, 뭐에 있어서? 이러한 기념비적인 교향곡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교향곡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살면서. 교향곡 같은 거 들어보면은 되게 막 웅장한 느낌이 나고 되게 이렇게 막 평화로운 느낌이 나는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행진곡처럼 되게 웅장하고 당당하고 이런 느낌이 나는 곡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런 교향곡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 음악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음악이 좀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마치 막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음악을 들으면은 막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진짜 어떤 당당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음악 속에서 그런 말이야. 음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속에서 사냥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좀 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래서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해보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냥의 분위기 혹은 웅장한 느낌이 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음악 속에서 사냥의 역사를 생각해보는 게 잘못된 거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교향곡들은 어떤 교향곡이냐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남아있는 교향곡이야. 뭐로 남아있냐면 핵심적인 레파토리로 남아있어.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오케스트라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오케스트라들이 핵심적인 곡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들어본 적 있나? 뉴욕 필하모니 교향악단이라는 데가 있거든. 들어본 적 있어? 이런 데가 있어. 뉴욕 필하모니 교향악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교향악단이거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음악 공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핵심적인 레퍼토리로 가지고 있는 교향곡을 한번 들어보면 막 되게 당당한 느낌이 나고 뭔가 음악 속에서 조금 공격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사냥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 다음 거. Listening to Beethoven, Brahms 뭐 이거 다 이제 작곡가들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는 분사구문이라서 하면서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베토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베토벤의 곡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으면서 이건 사실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컴포저가 작곡가야. 이러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I can easily summon up. summon up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걸 summon up이라고 하거든. 해석지에서는 떠올리다라고 써있네.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냐면 밴드라고 하면은 그 고무 밴드의 밴드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를 밴드라고 하거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무리라고 해석을 했어. 나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 어떤 이미지? bands of men이면은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 모하는 starting to chase animal,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동물들을 쫓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소리를 사용하면서, 소리를 뭐로써 사용할 거냐면 serves an symbol of dominance, an expression of the will to predatory power. 여기서 보면은 원천과 상징이야. 뭐에 대한? dominance, 지배에 대한 원천과 상징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물을 쫓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건데 소리를 사용을 한다? 소리를 왜 사용하는 거냐면 인간이 동물을 지배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으로서 소리를 사용을 하는 거지. 막 소리 지르면서 동물들 쫓아가면 동물도 막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게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라는 거지. 또 그거는 표현이야. 어떤 의지에 대한 표현인데 뭐 하고자 하는? predatory power, predatory라고 하면 포식의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공격의라고 나와 있네. 포식의, 공격의, 공격하는 힘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시 정리를 해볼게. 베토벤 노래를 들으면 나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냐면 동물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무리의 이미지가 생각이 난대.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사용하고 있어. 지배의 상징으로 소리를 사용하고 있어. 또 포식하는 힘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소리를 사용하고 있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물들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글 자체는 음악이라는 것은 그 기원이 사냥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글이었어. 자, 32번으로 갑니다. Our brains have evolved to remember unexpected events 까지 먼저 볼게. 우리의 뇌는 진화했습니다. 뭐 하도록 진화했냐면 기억하도록,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뇌는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존이라는 건, 생존은 depend on, 의존하고 있거든.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능력에. 어떤 능력에? perceive causes and 이렇게 가야겠네. 원인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효과를, 그 영향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거든. 이렇게 가. 자, 다시 갈게. 사람의 생존은 있잖아. 어디에 달려 있냐면 사람의 생존은 원인을 인식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과제, 인과에 대한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도록 발전을 했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생각을 해봐. 내가 이제 원시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길을 가다가 독버섯을 먹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죽는 걸 봤어. 그럼 원인, 결과지. 그치?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 근데 사자가 나를 죽이네. 그 모습을 봤어. 친구가 사자한테 죽임을 당하는 걸 봤어. 원인과 결과잖아. 그치? 다시 봐봐. 원인을 인식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생존이 달려있는 거지. 원인과 결과를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에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예상을 하면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remember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외우도록, 기억하도록 뇌가 발전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첫 번째 문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자, 밑으로 가봅시다. If the brain predicts one event and experiences another. 만약에 뇌가 예상을 했다? 어떤 사건을 예상을 했다? 근데 경험했어. 다른 걸 경험했어. 그럼 이거는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야? 뇌가 어떤 사건을 예상했어. 그리고 다른 일을 경험했어. 인과관계가 맞아?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 그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이란 뜻이야. 지금 이 문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unusualness라고 하면 특이함이라고 할게. 특이함. 그 특이함은 especially interesting. 특히 재밌을 겁니다. 흥미롭다. 그리고 will be encoded. 저장되어질 겁니다. 기억되어질 겁니다.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흥미롭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흥미롭다가 정말 재밌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관심이 거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관심이 거기로 가고 그에 따라서 그거 인코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봅시다. 이거 밑줄 쳐서 감정형용사라고 한번 적어볼게. 어법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거 neurologist 이렇게 나왔지. 신경학자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신경학자와 클래스룸 티처 주디스 윌리스는 이게 이제 사람일 건데 얘네들은 claimed 주장했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surpris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발생하는 surprise 놀라운 일들은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뭐 하는?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래. 뭐가? 교실에서 발생하는 서프라이즈가 효과적인 방법이래. 서프라이즈는 효과적인 방법이래. 그치? With brain stimulation in mind. 이거 자극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brain stimulation이면 뇌 자극 정도로 해석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뇌 자극을 in mind, 마음속에 가지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해석에는 염두해 두고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뇌 자극을 염두에 두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프라이즈를 활용을 하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서프라이즈를 활용을 하는 게 효과적이래. 왜? 기억에 남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관심이 간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가 생겨버리면 거기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된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티칭을 하는,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밑에 거. 만약에 students are exposed to new experiences by demonstrations or through the unexpected enthusiasm of their teachers or peers. 자, 이제 단어를 좀 보면은 expose는 노출인데 수동으로 나왔으니까 노출되는 거야. 만약에 학생이 노출되면,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면 via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됐냐면 demonstration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실연이라고 할 거거든. 실연이 이제 뭐 연인이 헤어졌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내가 몸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 이런 걸 실연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실연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게 되면, 자, 새로운 경험에 노출됐대. 예상했던 걸까 못했던 걸까? 그렇지, 예상 못했던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게 되면, 아니면 뭐를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열정을 통해서. 누구의? 선생님이나 친구의. 선생님이나 친구가, 난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나 친구가 막 되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막 하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경험에 노출이 되면 학생들은 더, 자, likely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은 더 connect with the information, 그 정보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that follow, 뒤따르는, 뒤에 따라오는 정보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선생님 교탁이 있고 뭐 애들 이렇게 앉아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이 뭐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 조용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했더니 여기 있는 A라는 애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막 열정적으로 엄청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대답을 막 하는 거야. 발표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나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지금 내가 직면을 한 거지. 놀랬지? 그럼 관심이 가, 안 가? 관심이 가겠지. 그러면은 이 사건 이후에 따라오는 정보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that follows가 그런 말이야. 뒤따라 나오는 정보를 내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Willis has written that. 윌리스라는 사람이 written, 글로 적었어. 엄청 기니까 조금 천천히 해볼게. 자, 글로 적었어. 자, 뭐라고 글을 적었냐면, 잠깐만. 아, 여기 콤마가 이렇게 마침표가 있는데 이걸 안 찍어놨구나. 내가 두 문장이구나. 자, 윌리스가 글로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Encouraging active discovery in the classroom. 자, 이게 주어. 그래서 격려하는 것은 뭐를? 적극적인 발견을,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발견해봐라 라고 격려하는 것은 허락해 줍니다. 학생들한테 뭐 하도록 허락해 줄 거냐면 interact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와 교류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정보랑 교류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야. 뭐 하면서. 그것을 워킹 메모리를 넘어서까지 이동시키면서 to be processed, 또 뭐 하도록,
처리되어지도록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자, 이제 점점 말이 어려워지는데 한번 끊고 가볼게. 다시. 자, 윌리스가 글로 적었다. 교실에서 적극적인 발견을 격려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야,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찾아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라 라고 격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랑 교류하도록 허락을 해준대.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뭐 하면서 그 정보를 이동시킬 거야. 새로운 정보를 내가 딱 만났을 때 그 정보를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거냐면 워킹 메모리를 넘어서까지 이동을 시킬 거야. 워킹 메모리를 넘어서. 워킹 메모리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서까지도 그거를 이동시킬 거래.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가공되어지도록. 어디에서? 전두엽에서. 밑에 써있어. 전두엽에서 가공되어지도록.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서 전두엽에서 이걸 가공시킬 거야. 자, 근데 그 전두엽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전두엽은 devoted to advanced cognitive functioning. 자, 여기서 devoted to 같은 경우를 여기서는 전담하는 이라고 해석을 했어. 뭐 헌신하다라고 보통 외우는데 여기서는 헌신하면 좀 이상하니까 전담하는 이라고 다듬은 것 같거든. 그래서 발전되어진, 진보되어진, 봐봐. 진보된 인식적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전두엽이래. 다시. 진보된 인식적 기능을 전담하는 전두엽이래. 그럼 여기는 단순한 거 처리하는 데야? 어려운 거 처리하는 데야? 다시 할게. 진보된, 어드밴스드, 진보된 인식적 기능을 전담하는 전두엽. 일반적인 정보 처리하는 데야? 어려운 거 처리하는 데야? 그치? 진보된 걸 처리하는 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역을 넘어서 여기로 보낼 거래. 그런 말이야, 지금. 다시 읽어볼게. 학생들한테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발견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격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하도록 해줄 겁니다. 뭐 하면서? 그 새로운 정보를 일반적인 영역인 워킹 메모리를 넘어서 전두엽까지 보내서 처리를 하게 만들면서 이런 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에서 전두엽으로 보내서 그 정보를 처리를 할 건데 그 전두엽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진보된 인식 기능이거든. 해석대에선 그걸 뭐라고 했냐면 고도의 인지 기능이라고 했어. 고도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보내겠대. 그러니까 그 전두엽에서 담당해가지고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정보를 담당하는 거다,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였어. 말이 참 어렵게 나왔네. 근데 지금 있잖아, 이 글 읽으면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좋은 거 하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예상할 수 있었던 걸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새로운 거, 예상치 못했던 거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preference for novelty라고 할 때 이 novelty가 새로움이나 독창성이라는 뜻이거든. 독창성에 대한 선호는,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겠지.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것은 set us up, 우리를 이렇게 셋업 해줍니다.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뭐에 대해서? learning, 학습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킬 겁니다. 자, 뭐 함으로써? by에다가 ing 붙이면 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야. 우리를 준비시킬 건데 뭐 함으로써? directing attention,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주의를 이끌다라고 해석을 했네. 주의를 이끌므로써, 또 제공함으로써, 자극을, 뭐에 대한 자극을 제공을 함으로써? developing perceptual system, 인식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말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 함으로써?
feeding curious and exploratory behavior. feed라는 단어는 이렇게 주다, 제공하다 정도의 뜻일 것 같은데 호기심 많은 행동, 탐구하는 행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말이 너무 어렵다고 지금 이거 막 이렇게 버릴 생각하지 말고 뭐만 보면 되냐면 독창성에 대한 선호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는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준비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그거야.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거에 주목을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를 학습까지도 연결을 하자는 거야. 학생들한테 학습을 잘 시키고 싶으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터트리면 돼. 그럼 애가 쳐다보겠지. 그리고 그 뒤에 뒤따르는 정보들을 학생들이 기억을 해 못해?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는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해줍니다. 이런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 잠깐만.